아마 진도가 밀렸다면 아마 목요일날 이전에 목요일날 수업 시간을 하다가 보면 부동식이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아마 계속 진도 밀리는 거 질문 내가 받아줄 거니까 하고, 또 금요일날 3일절날 학교를 안 가거든요. 아침에 제가 나올 거예요. 그 나와서 내일 또 와서 매듭을 지어야지. 그지? 3월 1일날. 내가 지금까지 3월 1일날 나온 적이 없어.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는 해야 해. 너희들 밀려서. 우리 집사님이 싫어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기념일이 3월 1일날이야. 근데 그날 제가 나온다니까 우리 집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게. 그래서 목요일날 진도가 조금 숙제가 일단은 올림푸스야 놔둔다 해도 마플은 둘 중에 하나는 끝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 금요일날 제가 최대한 일찍 한번 나와볼게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간다라고 생각하고 뭐 9시나 그 정도 한번 나와서 공부하다가 얼른 가서 오후에 너희들 개인적으로 공부할 거 있으면 하면 되지. 그치? 학교도 안 가니까. 그렇지 않아? 소영아? 대화가 단절됐어. 대화가. 규태야, 내 말 맞지? 그럼 해야지. 근데 숙제 양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든지 알아. 근데 어차피 틀려도 한 번은 훑어야 해. 알겠지? 한 번을 훑어야 하기 때문에 학기 도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시간이 더 없어요. 그죠? 지금은 오전에 학교라도 안 가잖아. 계약하면 학교를 가는 거야. 학교 가지, 수행평가 등장하지. 지금보다 시간이 더 없어요. 자기가 시간 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 부분을 꼭 해. 재밌게 놀다 왔어? 응? 행복했어? 너 맛있게 먹었나? 오빠가 먹으려고 하나 놔뒀는데 하도 맛있게 먹네. 먹어라. 자, 오늘 이 시간에 로그 방정식을 딱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인데 오늘 43번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 문제가 조금 몇 개 더 풀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어차피 오늘 이 시간에 로그 부등식은 들어갑니다. 자, 대상이 로그 방정식이야. 로그 방정식인데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방정식이야. 근데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알겠죠? 바로 한번 시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특정한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 그 기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요즘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걸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걸 집에서 보고 오면 되는 거지. 그지? 시간 내서 1.3배속으로 돌리면 한 1시간 20분이면 봅니다. 자, 대상이 방정식, 지수 방정식하고 똑같이 대상이 그대로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써. 알겠지? 근데 마지막에서 뭐가 된다? 로그 방정식이니까 최소한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형태는 이 마지막 유형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미수가 같을 때, 그리고 지수가 같을 때, 밑과 지수가 서로 다를 때. 지수 방정식은 세 가지의 풀이 방법이 있었지만 로그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그의 생명이 뭐야? 미수야. 미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로그 자체를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무조건 미수가 같은 경우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A를 미수로 하는 fx 로그하고 A를 미수로 하는 gx 로그가 이 등식의 값이 성립한다고 하자. 자, 이때 이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성립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구하여라. 자,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이 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뭐해야 합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한다면 우리는 안 봐도 뭐가 된다? fx와 gx는 서로 같을 것이다.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이것은 소수령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소수령으로 낼 수 있는 단원이 로그방정식하고 로그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소수령이 등장한다면 이쪽이야. 로그방정식하고 로그부등식. 왜 소수령으로 등장하냐면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등식의 값을 성립한다면 대상이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의 조건을 먼저 조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등식의 값이 성립한다. 당연히 로그의 진수는 양수가 돼야 한다. 자, 로그의 진수는 양수가 돼야 하고 그리고 미수 조건에서 미수 A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한다. 그래서 A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보라색하고 빨간색의 조건을 조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fx하고 gx가 서로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알겠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조건을 조사 안 하죠. 거꾸로 조사하죠. fx하고 gx가 같다고 놓고 나중에 막 숫자를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어서 음수가 되지 않는 수만 찾아내거든. 그런데 소수령은 그렇게 한다면 감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은 등장할 수 있는 게 소수령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는 이와 같이 미수가 무조건 같은 형태가 나오고 미수가 같지 않으면 로그의 성질을 써서 무조건 미수를 같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로그의 성질을 써가지고 미수를 통일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로그는 무조건 미수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형태가 아니면 자, 공통부호는 뭐하자? 무조건 치환하자.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치환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앞에서 배웠던 지수방정식하고 똑같이 로그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자, 예를 만약에 든다면 앞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자, 2 곱하기 3의 x승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얼마? 5는 0이다.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다는 것은 x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단지 x자리에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성립했을 뿐이지 이 방정식은 변수가 뭐로 잡혀있다? 지수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놔야 한다? 두 근을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으로 놓고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들어간 거였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얼마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나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5가 돼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똑같아요. 자, 2에다가 자,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의 제곱 마이너스 4에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 플러스 5가 0이라고 하자.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이때 자,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3을 미수로 하는 알파 로그가 되고 또 하나는 3을 미수로 하는 베타 로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자, 3을 미수로 하는 알파 로그와 3을 미수로 하는 베타 로그의 합은 얼마? 2가 되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3을 미수로 하는 알파 로그와 3을 미수로 하는 베타 로그는 a분의 c니까 얘가 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2차 방정식, 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나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두 근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1학년에서 사용했던 근의 분리나 근의 부호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모양의 형태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서술형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 장소는 무조건 이 장소밖에 없어. 알겠지? 객관식이 아니라 서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그렇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문제가 43번, 44번, 45번 몇 문제 있으니까 얼른 정리해보고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판단해 봤을 때는 시간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알겠죠? 시간은 무조건 부족해서 1학년 때와 같이 여러 뭐가 되냐면 반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 때는 뭐 학교 부교재를 내가 예를 들어서 3번을 4번을 풀었다. 그러면 4번을 풀었다. 그럼 2학년 때는 3번이나 잘못하면 2번까지밖에 못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반드시 1학년 때는 많은 문제가 등장하지만 학교에서는 부교재가 선택이 되든가 안 되든가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극소수가 됩니다. 만약에 A고등학교에서 부교재가 선택이 됐을 때 그 부교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학년 때 10문제가 나왔다면 2학년 때는 한 6문제나 7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변형하고 모의고사하고 수능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것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습해서 지금 만약에 풀고 있는 것을 이 교재를 학기 도중에 다시 풀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선생님도 사모도 금요일날 나오는 것을 생생낸 게 아니라 그 금요일날은요 자기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그 강제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해라. 내가 나와주마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교재 또 뭐가 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지수록을 했지만은 상가함수를 현재가 지금 벌써 이제 한 3주간 넘죠. 그지? 과연 상가함수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43번의 문제를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리고 뭐냐면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에 너희들 목요일 정도에 아마 선생님이 교재 나눠줄 거야. 알겠지? 교재 나눠주는데 교과서나 교과서는 시험 일정이 가까워지면 선생님이 교과서를 주지만 그리고 올림포스하고 그 마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과제물입니다. 과제물이고 수업 시간에 뭐가 되냐면 고쟁이를 할 거예요. 알겠죠? 1학년 때는 고쟁이를 과제물로 일부분을 줬잖아. 2학년 때는 고쟁이를 잡아야 합니다. 1학년 때도 너희들 고쟁이는 풀었어. 근데 이제 그것은 다른 1학년이니까 수업 시간 학교에 있는 교재를 주가 되게 해서 하면서 다 끝났다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내가 많이 줬잖아. 그래서 내일도 2번, 3번씩 복습을 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기출문제까지. 기출문제라는 것은 모의고사나 아니면 3학년 수능 기출문제.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는 안 나오죠. 1학년 때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1학년 때는 대수야, 대수. 딱 식으로 푸는 거지만 2학년 때는 이제 그래프가 들어오는 거지. 지수, 타이틀 봐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무조건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등장했을 때 점수를 쫙 잘 맞으려면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 문제를 상대해 봐야지. 시간이 선생님이 봤을 때 겁을 준 게 아니라 시간은 1학년 때하고 비해서 훨씬 시간이 더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방학 때 배웠던 것은 마스터 최대한 어디까지 올림푸스가 아니면 선생님 수업 교재하고 올림푸스를 하든가 매듭을 적어내든가 선생님 수업 교재하고 마플을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 다 하면 제일 좋고 알았죠? 어차피 기하하고 금요일에 책이 나가는 순간 이 교재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풀어봤자 금요일까지밖에 못 풀어. 다시 그 부분을 교재가 새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지금도 안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계약했을 때 2번을 잡는다? 그건 도둑 안 되는 거지. 꼭 하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영혜형 한번 문제 보고 한번 가자. 자 로그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가 1 나왔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답은 찾기는 쉽죠. 제일 먼저 뭐 해야 할 게 있냐면 그래도 한 4문제, 5문제는 제가 계속 반복을 시킬게요. 자, 대상이 로그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기 전에 몸에 항상 익혀지셔야 합니다. 로그의 진수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가 돼야 할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풀면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자 진수의 값은 x의 값은 0보다 더 크든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로그의 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미수는 자 10이 생략됐으니까 1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미수 조건은 따져볼 필요가 없죠. 진수 조건만 조사되는 거지. 그래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정식을 풀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부등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 수가 10이 생략됐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는 얼마다 10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의 제곱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2이거나 x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굳이 적는다면 이건 1번, 이건 얼마? 2번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답은 1과 2에 의하여 최종적인 답은 x는 얼마다 2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순서를 안 지켜버리면 전부 다 감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항상
몸에 제가 항상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자, 로그에 자, 하나는 2x-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그에 x-9가 얼마 나왔냐면 2 나왔다고 하자. 자, 이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자, 또 한번 조사하러 갑니다. 자, 로그에서 진수 조건은 양수가 되니까 2x-1이 양수가 돼서 x는 2분의 1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x-9가 양수가 돼서 x는 9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런데 로그의 진수의 조건에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9보다 커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로그에 대한 조건을 조사했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풀러 갈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생략은 할게요. 자,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까 10을 미스로 하는 2x-1과 x-9가 2가 돼서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전개해버리겠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9죠? 근데 여기가 얼마야? 10의 제곱 100이네? 넘으면 마이너스 얼마? 91이 0 나올 것이다. 자, 이때 이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면 대충 13하고 7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26에서 7을 빼면 19가 나와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 이방정식의 근은 13이거나 x가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1번과 2번에 의해서 이 방정식의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13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겠죠? 그치? 그런 부분 한번 좀 봐주시고 찍을 학생은 한번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13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주야, 민주는 많이 밀렸어 안 밀렸어? 조금 밀렸어? 서령이는 잘 모르겠어? 우리 저 수진이는 문자 넣지 그랬어? 문자 넣는데 안 봐. 이거 방학이 다 끝났다.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 어? 방학 때는 이제 많이 놀지는 않았겠지만, 어? 이제 놀 시간도 없지. 여름방학에 이제 시간이 무조건 부족할 것이고, 여름방학 지나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니까 더더욱 뭐가 됩니까? 놀 수 있는 기간도 없지. 내가 봤을 땐 논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약하기 전까지 마음껏 놀아. 3월 1일 오후부터 마음껏 놀면 되지. 열심히 했다면 노는 것도 좋죠. 중요한 거죠.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자, 3번 문제를 보면 2를 미스로 하는 자, 2를 미스로 하는 x 마이너스 자, 3 로그하고 자, 4를 미스로 하는 x 마이너스 1 로그가 있다. 이때 이방정식의 근을 구하러 가자. 자, 이 문제까지 제가 한번 갈게요. 어느 정도는 로그에서 진수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x는 3보다 더 크고 또 로그에서 진수가 양수가 돼서 x는 1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3보다 더 크다. 됐죠? 그래 놓고 로그의 성질을 쓰던가 뭐하든가 그건 둘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로그의 조건이 먼저 들어와야 해. 그런데 대상이 로그야. 로그인데 미수가 다르죠. 미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수를 맞춰야겠지. 그래서 로그는 작은 수를 큰 수로, 지수는 큰 수를 작은 수로. 예를 든다면 3의 x승의 예를 듭니다. 제곱 마이너스 9의 x승 2 곱하기 3의 x승이 있다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꾸죠. 그러니까 얘는 3의 x승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 지수는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꾸지만 로그는 작은 수를 큰 수로. 그러면 2하고 4가 있으니까 2를 뭐로 바꾸자? 4로 바꾸자. 자, 2를 4로 바꾸려면 로그의 성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로그의 미수가 4가 되겠네. 얘는 역술취에 나가니까 2분의 1이고 얘는 튀어나가니까 2가 되겠네. 그 약분돼서 동치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면 무조건 대상의 로그의 미수가 4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식의 값이 성립하려면 로그의 진수끼리 비교해서 이 식의 값만 성립할 조건을 조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은 로그의 조건, 그 문제 자체로 로그의 조건을 조사해야 해. 그렇지?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로그의 미수가 다르네, 미수를 맞춰놓고 요거의 진수를 조사해버리면 돼, 안 돼?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등식의 값을 성립할 조건을 찾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9에서 1 넘어가면 10이 돼서 0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하면 x는 2나 5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1번과 2번에 의해서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다? 5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 방정식을 최소한의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4번의 1번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걸 하냐면 봐봐. 이 로그를 배웠다고 해도 선행을 했다고 해도 중3에서 고1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했든가 아니면 처음 배우든가 하거든요. 처음 배웠을 때 습관을 잘 들이라는 이야기야.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동식은 항상 1번 조사하는 것을 몸에 배워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만약에 조사하는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서 조사할까? 안 하죠.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 이제 항상 로그 방정식과 로그 선생님이야. 그냥 막 이제 암산한 거 정리해서 3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얘들아 x는 3보다 크겠지? 이러고 이제 들어가겠지. 조금 지나면. 알았죠?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예쁘게. 왜? 소수령 등장하는 장소가 여기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지수방정식에서 이런 내용이 정리됐고 이제 치환을 하러 갑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자, 1번 내용은 자, 5를 미수로 하는 x로그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얼마다? 0 나올 것이다. 자, 얘가 굳이 조사한다면 로그의 진수는 뭐가 된다? 양수일 것이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요, 얘가 봐봐. 이것도 소수령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진수가 로그의 진수 조건에서 진수는 항상 양수이므로 x는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된다. 이게 올바른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한글로 적는 게 판서에서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생략해버리고 얘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로그의 조건을 다 조사했다면 이제 로그의 성질을 쓰러 갈 겁니다. 자,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나가서 얘가 뭐가 됩니까? 3이 튀어나가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배웠던 방법으로 한다면 치환을 해도 되는데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는 거지. 바로 개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인수분해하면 5를 미스로 하는 x로그 마이너스 2와 5를 미스로 하는 x로그 마이너스 1이 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0이 된다면 x의 값은 25가 될 거고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은 5가 돼서 이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존재할 수가 있지. 됐나? 그래서 항상 1번 따진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한번 가봅니다. 자, 3을 미스로 하는 x로그에는 뭐하고 같냐면 x를 미스로 하는 9로그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한번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따져야 한다면 첫 번째 로그에서 진수는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할 것이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얘는 미수가 지금 변수가 있네요. 미수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합니다. 자, 미수는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하니까 얘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미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x는 1이 아니고 x는 양수가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로그의 제가 성질을 쓰러 갈 겁니다. 자, 로그의 생명은 미수야. 그지? 이게 미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미수를 일치하러 갈 겁니다. 자,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로그는 로그의 미수를 3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밑변환 공식에서 로그는 밑과 진수를 자리바꿈하면 뭘 취한다? 역수를 취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자, 9는 뭐가 되냐면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이 되면 2분의 1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됐나? 2분의 1로 튀어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1은 다시 한번 지수로 분자로 올라가면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 놓고 각 항에 무엇을 곱하자? 로그 3의 x를 곱해주면 좌변은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여기 곱해서 넘어오면 플러스에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면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는 0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수분해는 이제 무조건 됩니다. 자,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 플러스 2와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자, 우리가 굳이 한 번 더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2나 1 되겠죠? 그러면 x는
x는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9분의 1이 될 거고 3을 미수로 하는 x로그가 1이면 x는 3이 돼서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다. 알겠지? 항상 로그의 생명은 미수가 돼서 로그의 미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밑변환 공식을 써서 미수를 맞춰놓고 푸는 거야. 그렇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다시 뭐 하냐면 45번의 1번 문제는 제가 시간을 2분 정도 드리고요. 2번 문제는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전체적으로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분이면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진아, 우리 많이 아파? 응? 응? 그리고 46번 문제를 제가 풀어주고 하나를 적어주면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몸이 좀 아프면 이야기해. 알았어? 지우야, 몸 아프면 이야기. 우리 예쁜 지우도 몸 아프면 이야기해야지. 헬스에 있어. 외국 갔다고. 그럼. 근데 전자는 좋고 후자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이걸 풀러가는 것은, 자, 앞에 있는 1번 문제는 우리가 앞전 수업 시간에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2번 문제는 로그는 아니지만 로그의 성질을 지금 배운 지가 상용 로그 전에 로그의 성질을 배운 지가 한 2주가 정도 됐을 텐데 그걸 아직도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2주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화장실 갔으니까 아까 한번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46번 위에 여백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왔네요. 자, 가본다.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봤을 때, 자, 로그의 진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생략을 하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만약에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그를 포함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치수. 맞죠? 그런데 미수가 분수야 상수가 아니라 변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변에 뭘 하자? 로그를 취하자. 그게 1차적인 거지. 그런데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미수가 2야. 그래서 양변에 미수가 2인 로그를 제가 취하러 갈 겁니다. 자, 미수가 2인 로그를 취한다면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니까 로그 2x, 로그 2x가 곱해졌기 때문에 2를 미수로 하는 x 로그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에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됩니까? 3 되는 거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튀어나가야겠네요. 2 로그 x가 되네요. 그래서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에 2에 2를 미수로 하는 x 로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튀어나가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로그 취해가지고 로그의 성질 써서 넘어간 거야. 자, 그때 만약에 바로 개수의 값을 보니까 임수분해가 돼서 2를 미수로 하는 x 로그 마이너스 3과 2를 미수로 하는 x 로그 플러스 1이 0 돼서 이게 0이 되려면 x는 2의 3승 8 나와야 할 거고 이게 0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를 가져야겠네.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x는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돼서 이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지수가 주어졌을 때 미수가 변수이며 함수가 되든가 방정식이 되든가 부등식이 되든가 제일 1차적인 것은 로그를 취하러 가겠다. 알겠죠?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변에 있는 식을 제가 좌변으로 이항을 해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로그에서 어떤 공식을 쓰느냐, 이 공식을 과연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식이 됩니다. 요렇게 A와 C는 자리 바꿈이 가능하지.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른 수가 되지만 이 수하고 이 수는 자리 바꿈이 가능합니다. 자, 2하고 x를 자리 바꿈해버리면 이 수하고 이 수가 같은 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수가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2에 5를 미스로 하는 x로그의 괄호 밖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6에 마이너스 얼마 6에 정리하면 2에 5를 미스로 하는 x로그 플러스 얼마 8이 0이 돼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2와 4로 인수분해가 돼서 2를 미스로 하는 다시 한번 지수가 로그 5x가 얼마가 된다? 2나 4 나올 것이다. 됐나요? 그러면 5를 미스로 하는 x로그는 얘일 때는 1을 갖지만 얘일 때는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5이거나 얼마다? 25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말들 하시겠어요? 오케이? 항상 2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에서 이성질 적용하여 나가는 거다. 1번 문제는 미수가 변수일 땐 항상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 그게 지금 잠깐 봐봐.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 배우거나 그랬겠지만은 최소한의 배웠던 식을 빨리 해서 기계적으로 쓰는 연습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제야 틀릴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기본 공식이나 알고 배워왔던 것을 적용해 나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그냥 말로 쭉 들어가서 그냥 바로 문제 풀기 시작해야지. 그래도 시간이 빡빡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 방학은 남은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최소한의 기본 내용들을 숙달하는 거. 알겠지? 그게 제일 우선순위야. 그리고 나서 올림픽 쓰고 풀면 너무 예쁘고 마플까지 풀면 내가 온 곳 아니고. 그죠? 업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하나를 풀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6번은 제가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말로 하고 지나간 대신 다른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 x와 알파와 베타를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식에서 x의 제곱에서 2가 튀어나갈 수 있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더 이상 튀어나갈 수가 없다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로그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2를 미스로 하는 x로그를 제가 a라고 놓고 3을 미스로 하는 y로그를 b라고 놓는다면 위에 있는 식은 2a 플러스 b가 5 나왔네. 아래에 있는 식은 a 마이너스 b가 1 나오네. 그것 가감법을 쓰면 a와 b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가 나오면 x하고 y가 나오겠네.
이해됐니? 그래서 그 문제는 바로 들어가고 그 위에나 아래쪽에 자, 여백에다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적어 놓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갈까요? 2를 미스로 하는 x로그와 3을 미스로 하는 2를 미스로 하는 x로그와 3을 미스로 하는 3을 미스로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 그냥 x가 y보다 그냥 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방정식 근거에 대해서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수진아, 미안한데 문자 한 번만 더 해줄까? 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그래. 이제 얘들아, 저거 알면은 계산까지 복잡하게 한다 해도 20분은 나오고요. 모르면 5분을 줘도 못 풉니다.
나 문자 금방 봤다. 부재 중. 내가 사라지겠니? 나도 네 부재 중 전화 본 거 보니까 아 얘가 안 받아갔구나 생각이 드는데 너도 그냥 갔잖아. 그렇지. 전화 안 받은 게 아니라 놔두고 갔지. 나 금방 봤어. 핸드폰 안 갖고 다녔어 오늘. 아 그래. 아니요. 한 5시간이면 충분해요. 금요일날 준비하면 되지 뭐. 자, 이 내용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요,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x보다 훨씬 더 큰 수하고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곱해졌다면 우리 친구들이 풀었을 거야. 왜?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과 2가 있거든. 그지? 그런데 로그의 생명은 미수였거든요. 근데 미수가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시험장에서는 맞고 틀리고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한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성적이 좋은 민주보다 성적이 조금 다소 덜 나온 필선이나 차이점이 민주하고 나하고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많을까? 그게 아니죠. 민주가 아는 것 저도 다 알아요. 알겠죠? 사소한 거하고 조그만한 실수가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은 제가 다 배우라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기억을 해야 할 게 A를 미수로 하는 B로그에다가 C를 미수로 하는 D로그, 두 로그의 곱셈을 계산하여라. 로그의 곱셈은 로그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로그는 미수끼리 자리 바꿈이 뭐한다? 가능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빗변 공식을 내가 바꿔줬잖아. 이건 얼마야? 미수를 10으로 바꾸면 로그 A분의 로그 B죠. 이거 로그 C분의 로그 D지. 그럼 로그 A와 로그 C를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곱셈이니까. 그치? 얘는 로그 C에 로그 D니까 C를 미수로 하는 B로그가 되는 거지. 미수가 자리 바꿈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에서.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건 뭐야? 이 미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수를. 여기에 있는 수를 3으로, 여기에 있는 수를 2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풀 수 있죠.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2하고 1이 있든가 이게 2가 되고 얘가 1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x는 4가 되고 이게 1 되는 경우는 y는 3이 될 거고 이 경우는 x가 2가 되고 y가 9가 돼서 그때 x하고 x가 y보다 크다겠습니까? 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몇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를 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학생은 시간이 덜 부족할 거고 이 내용을 기억하지 않거나 이 내용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시간만 지나가고 답은 못 찾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은 배운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것을 과연 적용을 할까
제가 로그 방정식이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꼭 내용, 로그는 미수가 자리바꿔 간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본 문제에서 48번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로그 방정식이 있다.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때 문제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알파와 베타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얘들아, 요건 계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고 있네. 근데 인수분해가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래서 실제 근을 보면 이 방정식의 근은 하나는 뭐가 되고 로그 2의 알파가 되고 또 하나의 근은 로그 2의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지?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텐데 알파와 베타를 곱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진수끼리 알파 베타를 곱하는 방법은 두 근을 더해줘야겠네.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만 쓰면 되는 겁니다. 지수에서는 두 근의 곱을 쓰는 거고 로그에서는 합을 써야만이 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하면 자, 한 근의 값이 로그 2의 알파가 되고 또 하나의 근이 로그 2의 베타인데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4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그의 덧셈이 진수의 곱셈이 돼서 4가 되니까 알파 베타의 곱은 2의 4승 16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그 내용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문제를 봐서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뭐 그런 정도가 되는데 판별식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내용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에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로그 a 마이너스 3이 0 나왔다. 자, 2차 방정식의 값이 중근을 갖는다. 당연히 판별식 d가 0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판별식만 쓰면 돼요. 자, b의 제곱 로그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니까 4에 로그 a 마이너스 3이 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정리하면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로그 a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0 나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 있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로그 a의 플러스 6 그 다음에 로그 a의 마이너스 2가 0 나와서 이게 만약에 0이 되려면 a는 10의 얼마? 마이너스 6승이 되네요. 이게 0이 되려면 a는 10의 2승이 돼야겠네. 그때 두 분의 곱을 구하여라.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의 최소한의 풀이 방법이 이 세 가지한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바꿔졌을 때 푸느냐 못 푸느냐는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자, 52번 문제를 학교 서술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늘 문제 푼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52번입니다. 여러 개 다 푸셔야 하는데 성수경 답은 그 떠나서 그 지울 필요 없잖아요. 밑에다 다시 여백이만 하는데. 자.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조사해 볼까요? 답은 아마 나름대로 아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찾았을 것 같고, 자, 답은 아마 찾았다면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답은 3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가 이야기했죠. 답을 찾는 게 혹시 이건 안 된다. 거꾸로 집어넣어서 답을 찾으러 가면 안 된다. 알았죠? 지금 그 연습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 로그의 조건을 조사하러 갈 겁니다. 자, 로그의 진수 x-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보다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에서 자, 진수 조건을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수 조건을 조사하러 갈 겁니다. 자, 로그의 미수 조건을 조사하면 x 플러스 9는 무슨 수야? 양수. 그치? 그러면 자, 미수 조건에서 x는 자, 미수는 얼마야? 1이 아닌 양수니까 얘는 1이 아니고 x 플러스 얼마? 9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조사하면 바로 좀 암산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보다 더 9보다 더 커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9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할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의 조건에서 자, 미수 조건을 또 한 번 조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그리고 절대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로그의 조건에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지는 연습을 한두 번은 해봐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만약에 로그의 조건을 조사했다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러 가야겠지. 자, 만약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로그에서 등식이 성립한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만약에 미수가 같으면 자, 진수가 같으면 미수끼리 같아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푼다면 x 플러스 9는 뭐하고 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하고 같던가 아니면 미수가 달라도 로그의 진수가 1을 가져버리면 0으로서 같았겠네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2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약에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어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4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로그의 미수 조건에서 진수하고 미수 조건에서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2와 4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가 복잡하거나 문자가 들어왔을 때 따지는 연습을 평소에 안 하면 문제 조건을 안 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린 친구는 조건이 다 안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야. 알겠니? 거기다가 이제 최악은 거꾸로 집어넣은 친구들이고 거꾸로 집어넣은 것은 시험장 가서 집어넣고 지금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죠. 그치?
그 나머지 문제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몇 번 문제를 푸냐면, 자, 57, 58, 61, C 문제를 연습 문제에서 푸는데, 자, 쉬는 시간 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 학생은 다녀오시고, 그리고 갔다 온 학생은 C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건 2차 방정식이었을 때. 그렇지. 깜짝 놀랐다. 핸드폰 따르고 아까 내가 수준이 두개 먹어야기 때문에 친구 하나 줬다고 수준이가 같이 먹는다고 안 먹으면 안 먹을 거예요 하고 던져가 좋은 친구들이다. 자, 여기 한번 가보자. 민상아. 자, 주어져 있는 2차,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다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겠지? 그런데 자, 이 방정식이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가 로그 알파고 또 하나가 로그 베타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얼마 c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됐나? 자, 두 번째 2차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여기다 써볼까요? 자, 한 근의 값은 로그의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그의 베타분의 1이 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그치?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하나는 알파분의 1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타분의 1이어서 a분의 c는 얼마? b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식의 값을 얘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파분의 1은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나가네. 얘는 베타분의 1이니까 베타의 마이너스 1승에서 베타의 마이너스 1이 나가네. 그럼 결국 이 식의 값은 요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있네. 그죠? 그럼 결국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a의 값 자체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알파분의 1은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고 베타분의 1은 베타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또 빠져나가면 플러스가 돼버리겠네? 그럼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가 되겠네?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니까 b도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a와 b는 이렇게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됐나?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를 보면 자, 로그의 조건, 미수의 조건은 다 지금 이제 건너뛸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제일 먼저 자, 로그의 생명이 미수니까 자, 로그의 미수를 수빈아 문 열어봐. 집에서 앞으로 일주일 남았으니까 문제 좀 많이 풀어. 알았지? 최소한 확률을 끝내야 해. 짝수. 짝수로. 답지 받아가지고 이번 주 마지막이잖아요. 계약하기.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받아가면 되지. 아 목요일구나. 이항정리가 있으니까. 네. 네.
자, 로그 2의 x에다가 자, 정리하면 자, 얘는 자, 밑변환 공식을 쓰면 뭐하고 같냐면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 로그분의 a는 뭐하고 같다? b하고 같다. 자, 그래서 4라는 수의 값을 우리가 뭐로 바꾸냐면 2의 제곱. 제곱이면 2가 튀어나가면 2분의 1. 2분의 1이 역술치에 올라가니까 2a. 그래서 자, 분모에 로그 2의 x가 있어서 모든 항에다가 로그 2의 x를 곱해주면 자, 이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b에다가 로그 2의 x에 플러스 2a가 얼마다? 0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방정식에 두 분이 x2하고 2분의 1이니까 x에다가 2와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한 근은 그냥 집어만 넣어줄게요. 하나는 2가 되고 또 하나의 근은 2를 밑으로 하는 8분의 1로그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x에 대한 방정식이었다면 바로 두 근이 2하고 8분의 1이지만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죠. 근이 이렇게 표현돼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b가 되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을 만약에 곱해주면 얘가 돼서 a분의 c가 돼서 얼마야? 2a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바로 주어져 있는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도 로그 알파, 로그 베타로 표현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 쪽 한번 보냐면 61번 문제. 지아야, 너 왜 전화는 안 받았어? 전화 안 왔어? 자, 61번입니다. 자, 61번 문제가 방정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응용 문제가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어느 공장에서 설치된 정수시설은 1회의 정수 작업을 할 때마다 X%의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하자. 자, 이 작업을 10번 했을 때 남은 불순물의 양은 처음 불순물의 양의 10%라고 한다. 그때 X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반드시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스타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자, 10번을 했을 때 처음 불순물의 양의 10%만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처음 불순물의 양을 설정해야 합니다. 불순물의 양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런데 이 정수시설은 어떤 만약에 불순물이 있었다면 이 불순물은 한 번에 정수시설을 거쳤을 때 몇 퍼센트가 없어졌냐면 X%의 불순물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알겠죠? 그걸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야. 자, A라는 만약에 불순물의 양이 한 번 정수시설을 거쳤을 때, 자, X%가 제거됐다면 X%는 적지 마세요. 100분의 X 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음 불순물의 양이 있는데 한 번에 정수시설 지나가면 처음 불순물의 양의 X%가 제거됩니다. 됐나? 그러면 이건 내가 정리하면 1-100분의 X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불순물의 양이었다고 또 하나 간주한다면 한 번의 정수시설을 한 번 더 거친다면 자, 이 불순물의 양이 얼마가 되냐면 자, 이 불순물의 양이 한 번에 정수시설 또 거친다면 이거의 몇 퍼센트가 자, X%가 없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해됐나? 그러면 각 항에서 1-100분의 X를 묶어내면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100분의 X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아, 불순물이 두 번의 정수시설을 거치면 제곱으로 가고 있구나. 어디서 본 기억이 나요? 등비수열의 응용에서 배웠잖아요. 원리학계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자, 찾아낸다면 정수시설을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A라는 게 있었을 때 자, 1-100분의 X에 몇 승이야? N번의 정수시설을 거치면 N승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10번의 정수시설 거쳤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불순물의 양이 얼마가 되냐면 10승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어차피 문제는 마찬가지죠. A가 봐봐. 은행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A1을 집어넣었을 때 1년에 X%씩 증가한다고 하자. 당연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 나라의 인구가 A명이었다. 매년마다 인구가 X%씩 증가한다고 하자. 그럼 당연히 이거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제거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10번의 정수시설을 지났을 때 처음에 10%만 남았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 처음 불순물의 양이 10번의 정수시설 거쳤을 때 처음 양의 10% 남았다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A는 없어지고 좌변에는 이 괄호의 10승, 우변에는 10분의 1 지수방정식의 형태인데 이걸 정리하면 미수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네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가 될까요? 로그를 취해야죠. 그죠? 자, 지수방정식에서 미수가 같으면 지수끼리 같을 거고 지수가 같으면 미수가 같아야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양변에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로그를 취하러 가는 겁니다. 자, 상형 로그를 취하면 10이 튀어나가니까 10에 자, 로그를 취하면 로그에 통분시켜버리면 100분의 얼마? 100-x. 자, 우변을 통분을 시켰을 때 좌변을 통분시킨 결과가 얘고 자, 여기에 로그의 미수 10을 취한다면 얼마다? -1.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얘가 정리하면 로그의 100분의 자 100-x가 정리하면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 됩니다. 자 일단 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마이너스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1이 없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바로 계산을 못하는 거지. 그지? 자, 로그의 성질을 쓰러 간다면 다시 로그에서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 그래서 로그의 100-x 로그 100 얼마? 마이너스 2가 얼마다? 마이너스 0.1. 그래서 정리한다면 로그의 100-x는 정리하면 1.9.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로그의 80이 얼마 나왔냐면 1.9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된다? 이 수의 값이 80이 돼야겠네. 그러니까 결국 x는 얼마가 된다? 20%. 그래서 답은 20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들 알겠어요? 로그 부등식은 목요일 날 해서 제가 단어를 맞춰줄게요. 우리 규리 씨 저를 한번 도와주셔야죠.